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40억 원을 빌린 정황을 추가 포착했습니다. 돈을 빌린 시기는 대장동 개발 수익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급히 돈을 쓸 필요가 생길 때마다 이 씨를 찾은 것으로 보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등을 놓고 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화천대유 자금 가운데 김 씨가 빼낸 80억 원의 종착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표 60억 원과 현금 20억 원으로 나눠서 가져갔는데 검찰은 80억 원 중 5억 원이 2021년 1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나머지 75억 원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넘어가기가 어렵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게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고 너무 많은 관련자가 있거든요. 한 군데서 무너지면은 진짜 확 무너질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폭로를 하긴 했지만 주로 들었다는 얘기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최근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고 이러는 것을 봐서 정말 위태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아직 뭐 확정적으로 혐의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김만배 씨 태도도 민주당 내부 인사들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퇴원하고 나서 정말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무슨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유한기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김문기라는 분이 그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됐으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자기와 함께했던 그런 측근들이 또 구속이 된 상태라면은 좀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어서라도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주는 것이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또 지켜내는 지도자, 정치인으로서의 전 자세라고 보는데 끝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다 생각합니다. 유한기 씨, 김문기 씨의 어떤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는 이걸 뭐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과거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나왔어요. 오늘 얼마나 사실 강압 수사라든가 또는 인권유린적인 어떤 수사가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학번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검찰의 강압 수사 또는 인권유린 수사 이런 게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관련됐다고 얘기하는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면 이재명이 뭔가 압박을 넣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김만배 씨 관련해서도 주홍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뭐 검찰에서 너 알고지 만들겠다 이런 전술 쓴 게 아니냐.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지금 이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그래도 너 당신 그렇게 계속 버틸래? 다 털어버리겠다.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나는 그런 시그널. 그게 압박을 받아갖고서 검찰이 요구하는 검찰이 만들어놓은 그런 진술을 요구받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요구대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허위 진술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호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의하지만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에도 정진상 씨가 전화를 해서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을 가라. 뭐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일부 패턴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난 거를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로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들 들여다보는 사건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그 압력 때문에 죽는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놓고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영향을 끼쳤다거나 혹은 뭐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안 맞는데 어쨌든 깨끗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죠. 사실은 정말로 손쉽게 결론이 날 정도로 정당한 법 집행이었으면 자기들도 억울한 거를 얘기하지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